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심택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6월 26일이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이제 좋은 기업을 공부해 둔다면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꾸준하게 좋은 기업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체크입니다. 일단은 1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력이 거의 7년, 그러니까 상장된 지 한 7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 측면을 앞서서 매출액이 일단 1기에서 3,900억인데 일단 작년 1조 3천억으로 매출이 비중이 4배 정도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9에서 일단은 7.4 그리고 12.76까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20.3%까지 올랐다는 거 보이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에서 시작을 해서 4.7%, 8.6%, 14.54%까지 올랐습니다. 매출액은 현재 1분기가 4,176억이고요. 영업이익이 848억, 당기순이익 607억인데요. 매출액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요때 바로 이 5기 19년도에 마이너스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이나믹하게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모듈 PCB,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 버닝 보드, 빌드업 보드 이 4개 중에 이 두 가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모듈 PCB는 20.9%,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가 78.2%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대략 99.1%이기 때문에 이게 주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었고요. 8기 1분기 말을 봤을 때 수출이 92% 그리고 내수가 8%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듈 PCB 같은 경우 20.9%이긴 하지만 871억이고요. 수출이 789억 9억 그리고 내수가 82억으로 볼 수 있고요.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총 3,266억 중에 수출이 3,031억 그리고 내수가 235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금융자산 재고를 체크하는 게 큰 포인트인데요. 일단 1기와 그리고 8기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8기 같은 경우는 5,233억이고요. 그리고 1기는 3,657억으로 그 사이 7년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576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91억, 그리고 건물이 66억, 그리고 기계장치가 284억, 그리고 시설장치가 743억 정도 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봤을 때 금융부채가 1970억 정도 많고요. 이제 재고자산이 1559억 정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봤을 때 크게 모듈 PCB 그리고 기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듈 PCB 같은 경우는 PC, 서버, SSD 다 들어가고요. 기판은 종류가 5가지인데 MCP, FCCS,P, SIP, BOC, GDDR6인데요. 이 5개는 M셋 공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덕과 했던 것 마찬가지로 PCB는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기판, 뼈대, 그리고 회로이면서 신경, 혈관인데요. 전자제품의 부품을 건물로 생각을 하면 기판은 건물의 땅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땅의 건물을 이어주는 도로를 생각하면 도로는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도로, 지하도로처럼 여러 층의 기판을 만드는데요. 반도체 패키징에 이 반도체, 그리고 중간에 칩, 그리고 메인보드 하는데 이 중간은 A4 용지의 두께의 이제 범프, 이제 솔더 범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톱 두께 정도의 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신호를 주는 게 와이어 본딩 방식과 플립칩 방식 두 가지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듈 PCB는요. D램, 기억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실장하여 모듈화한 PCB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3가지에 있는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품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컴퓨터형, 노트북 프린터, 라우터형 이 RDM 그 형태에 맞춰서 이제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이 모듈 PCB를 만드는데요. 심텍은 SSD에 특화된 모듈 PCB 기판으로 적층 기술과 풀 스태키드 비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셋인데요. 기판의 공정 중에 조금 높은 난이도 공정이 M셋이랍니다. 인쇄로 기판의 선폭을 최대한 줄이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조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밑으로 보면요. 조그만 차이지만 크게 봤을 때 세비랑 M셋이랑 그 두께 차이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M셋은 좁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밑에 퍼지는 것을 없애는데요. 바로 이 필름을 옆에 해서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름 부분을 이제 식각을 해버려서 이 미세하게 들어가는 이제 기술적인데요. M셋 공법으로 작아진 기판을 볼 수가 있고 선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법이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으로 첫 번째 와이어 본딩을 방식을 이용한 MCP인데요. 낸드 양이 약 70%, 모바일 양이 약 30%입니다.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FC CSP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인데요. 플립칩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칩을 패키지 기판의 실장 그리고 범프를 통해 칩과 기판 사이를 연결하는 이것은 바로 이 범프 요 중간에 볼이 보이십니다. 이 볼이 들어가면 아웃풋 인풋을 더 많이 입출력 숫자를 확보를 해줍니다. 선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FC CSP랑 FC BJ인데 FC BJ는 칩과 기판 사이즈가 훨씬 큰 BJ PC의 CPU 패키지 기판 이 흑색 부분이 좀 늘어나죠. 하지만 FC CSP 같은 경우는 칩과 기판 사이즈가 비슷한 이 흑색 부분이 많이 벗어나죠. 딱 칩 크기만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패턴이 절연제 안에 묻혀있는 이 ETS 구조 그러니까 M셋 공정보다 조금 더 높은 고단위의 공정을 해서 만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AP, 베이스밴드, PC 서버용 DRAM, 블루투스, RF에 사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IP, 시스템 인 패키지인데요. 기판 위에 여러 개의 반도체 칩과 수동 소재를 실장 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한 모듈형 패키지인데요. 보시면 하나의 기판에 여러 가지에 있는 부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심텍은 오토모티브 서브스트레이트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이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C 칩의 본딩 패드와 기판 사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에 범퍼가 아닌 금속선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이 금속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을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께가 얇다고 하죠. 그래서 이 BOC로 들어가는 건데 데스크탑, 노트북 서버, SSD,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 칩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GDDR인데 게임 콘솔향의 M셋 공정 가능한 고부가 제품인데요. 플스5에 GDDR6가 들어갔고요.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 PCB는 되게 많은데요. 패키지 반도체 PCB에 이 FC CSP에 심텍이 들어가고 있고요. SIP에 심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 부분에 또 심텍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도체 PCB 즉 PC의 메모리, 모바일의 AP, 메모리, RF에 BOC, FC, CSP, MCP, SIP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리드 프레임, 반도체 기판 종류로 반도체 기판을 보면요. WB, 그러니까 와이어 본드인데요. 와이어 본드로 만드는 게 BOC, MCP, 그리고 솔더 범프에 FC, CSP, 그리고 와이어 본드와 솔더 범프 둘 다 하는 SIP 이런 종류로 크게 제품 포지셔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고부가 같이 순서가 SIP, FC, CSP, MCP, 모듈 PCB인데요. 사실 모듈 PCB는 3,740억, 그리고 MCP는 8,470억, FC, CSP는 2,000억, 그리고 SIP는 560억으로 고부가 가치가 큰 SIP가 네 번째로 매출을 많이 차지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펀드 첫 번째 가동률 및 신경투자는 일단은 가동률이 95.3%인데요. 일단 건설 중인 자산 현재 523억을 투자한 상금은 1000억 가까이인데요. 보시면 1071억 그러니까 2022년 1월 2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MFC, CSP 세계시장의 탑티어로서 시장 지배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시설 끝났던 게 투자 끝난 게 M셋 기판 수요 증대를 대응을 위해 생산설비 추가 증설 그리고 SIP 모듈 기판 수요 증대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 두 개 합쳐서 거의 705억 정도 투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투자 기간 바로 2022년 7월 31일 이후부터 캐파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균 근속연수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7.7년입니다. 평균 근속연수. 그러니까 7.7년이라는 게 기업이 직원한테 잘해준다는 거고요. 그만큼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전분기 대비 당분기에 대한 급여가 훨씬 높고요. 퇴직급도 높고 복리후생비도 훨씬 높다는 것을 숫자로 볼 수 있고 평균 근속연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 공장 지사 협력사입니다. 해외 공장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해외 지사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해외 협력사는 싱가포르, 대만. 이 해외의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거래처 보시면은 다 아는 한 번씩 주식 공부를 투자하고 공부해 보셨으면 다 들어본 기업들인데요. 뭐 삼성,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인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이 있고 세계적인 다양한 거래처를 걸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5G 스마트폰 비중의 꾸준한 상승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4G보다 5G가 훨씬 기술력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거는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웨어러블 시장인데요. 웨어러블 시장 앞으로도 우상입니다. 시계, 뭐 안경, VR, AR, 이어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곱 번째 DDR5 개화입니다. DDR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인데요. 사실 신문에 DDR5를 치면 뭐 이 공급 부품 가격이 준다고 하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면 공급단의 부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그만큼 공급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면 공급의 그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파르게 22년부터 23년까지 엄청나게 24년까지 가파르게 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콘솔 시장이 여덟 번째입니다. GDDR6의 침투율이 꾸준한데 현재 70%에서 90%. 앞으로 플스가 좀 더 나은 버전 그리고 엑스박스가 좀 더 나은 버전이 나오면은 GDDR가 6가 좀 더 많이 이제 쓰일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시기 때 게임에 대한 이제 수준 높은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기에 대한 보급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 GDDR6에 대한 이 PCB 기판이 점점 많이 쓰인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2천억이고요. 2021년 당기순이익이 10.1인데 현재 2022년 1분기 따졌을 때 19.8입니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이 당기순이익을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예상 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요. 일단 고점이 58,300원에서 쭉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2만원 가까이 빠져 있고요. 결론적으로 매출액 꾸준한 상승, FC, CSP의 증설 및 M셋 투자, 숙련된 임직원이 많고 다양한 해외 공장과 지사, 협력사, 거래처 그리고 5G 핸드폰 비중의 증대와 웨어러블 시장의 증대, DDR5의 본격적 개화와 게임 콘솔 시장의 GDDR6의 도입 증대. 이거 봤을 때 호재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이 기업의 미시가 아니고 기업 단이 아니고 이 거시 경제, 즉 미국과 러시아의 침공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많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공부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째려봤다 이 기업이 마음에 들면 뉴스도 더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째려봤다가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좀 더 좋은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